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대의원들의 반대로 또 무산됐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토론에서 참여안이 부결되면서 지도부 책임 논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젖소 120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월 중순 시한까지도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비대위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할 사업들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으로 결과 발표에 따라 예산 낭비 논란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는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다시 불발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대의원 대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참여한 건은 상정도 못했고 조건부 참여 등 수정안은 아예 부결됐습니다. 집행부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는 1000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듯 김명한 위원장은 경사노의 참여 의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요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개혁과제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의 참여 안건이 상정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회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결단과 신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의 참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결국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표결 직전 경사노의 참여 원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수정안 모두 부결. 김 위원장이 이미 원안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의 참여는 무산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사노의 참여 찬성 대의원들이 위원장의 원안 포기는 월권이라며 원안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위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고 김명한 위원장은 바로 거부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67자 정기대의원 대회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의 참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전면 개정과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상임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축산방역당국은 의심 신고된 젖소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안성 젖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여 마리가 침 흘린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으며 방역당국은 정밀 검사를 벌였습니다. 당국은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구제역 확진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개월 안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를 넘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월 15일 시한까지 타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한국의 군무원들이 일시 해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협상 참석자가 아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통화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위비 타결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70년 동맹은 압박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자국의 안보를 내세운 자동차 폭탄 관세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의 요구에 백기를 들고 내년 말까지 방위비 11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국의 금전적 이익만 앞세우는 트럼프식 외교가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맹 관계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란 비판을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기소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에 대해 은행 사기와 사법방해, T-모바일로부터의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13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기소는 오는 30일부터 미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도 비교적 깨끗해졌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추위는 언제 풀리는 겁니까? 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추위는 낮 동안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 낮은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고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대관령이 영하 17.4도, 파주 영하 1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3도가량이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서울 5도, 광주와 부산 10도, 대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밤한때 중서부와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설 연휴인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당내 출마 적용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경쟁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자칫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지
당원 당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유명 인사, 힘과 영향력 있는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뭐다 해서 예외로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당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책임 당원이 아닌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당원에서는 피선거권을 책임 당원에게만 인정하지만 당규에서는 당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 선관위는 이들 두 사람의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대선 예비 경선 당시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경선 기탁금 등을 제출하고 책임당원 자격을 받은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관용 한국당 선관위원장은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오늘 공식 결론을 내린 뒤 비대위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은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비대위에서 잘 결정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정말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들 출마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을 이게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후보자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기에 내가 전하는 겁니다. 일단 황 전 총리는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오 전 시장 역시 출마 선언 일정을 저울질하며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김병준 비대위가 두 사람의 출마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지만 다른 주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자칫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야당들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기업 CEO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아세안 진출을 독려했는데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듯이 5, 60대들도 은퇴하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식당이 2배나 많고 통계적으로는 3배에 가깝다면서 여기서 과당 경쟁하는 것보다 아세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문과를 나온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교사로 보내고 싶다면서 여기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자 야당은 즉각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동남아로 탈출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남방정책 전도사를 자임해온 김 위원장은 아세안이 미일 중을 대신하는 블루오션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하고 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현철 위원장은 아세안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5, 60대나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17개의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17개의 시도는 내륙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33건, 70여조 원 규모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김 할머니가 어젯밤 10시 40분쯤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는 고인이 치료를 받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됩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암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생존자는 이제 2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경기도 야산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차량 화재도 났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산불로 잡목등이 타면서 짙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구리시 교문동 도심에서 가까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산불 진화용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저녁 8시 반쯤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기도 안산 한 초등학교 뒤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마른 풀을 태우며 산불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건조한 겨울철 날씨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남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에 있던 1.2톤 트럭이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불로 트럭이 완전히 불타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에 의한 차량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도 길가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근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호텔 건물에 있던 5층 휘트니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오늘은 엉터리로 병역 자원을 관리해온 병무청에 민낯을 고발합니다. 입영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황당한 전단을 아파트에 붙이고 정작 병역 기피자는 늑장 고발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잘못 판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획이슈팀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의문의 전단이 붙었습니다. 군대의 미입영자를 찾는다며 대상자의 실명과 지포수, 아버지와 형 이름까지 적어놓은 겁니다. 지명수배를 연상케 하는 종이. 붙인 곳은 다름 아닌 병무청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규정에도 없는 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령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인 신분이 된 듯한 마치 현상수배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황당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늦어도 7일 전엔 줘야 하는 규정과 달리 회사 동료에게 6일 전에 동원훈련 통지서를 건네주곤 나중에 병역 기피자로 고발한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야 혐의를 벗었습니다. 정작 별다른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즉각 고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100일 넘게 늑장 고발했고 신체검사에선 선천성 기형다리를 가진 사람을 안짱다리로 잘못 판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은 중범죄자에겐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관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도 병무청은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에게 단순히 계도 조치만 내렸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 허술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설을 앞두고 축산물이나 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급 불안정이 원인인데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을 12여일 앞두고 농산물 코너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찾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물건을 선뜻 고르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격을 비교합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공급량을 확대했는데도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알이나 이런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선물하거나 구입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비해 올해 작황이 좋은 무와 배추 등 채소류는 공급량이 넘쳐 가격이 크게 하락해 할인 판매까지 하면서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 배추를 비롯해서 채소류가 예년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현재 지금 걱정을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린 채소류에 비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등의 선물용품은 지난해보다 7만 상자, 40% 이상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사과와 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함께 전국 500개 마트에서 설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등락을 수시로 점검해 가격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급이 넘치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해 홍역과 독감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보건당국이 오늘 설명회를 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본부장 등이 홍역과 독감 등 국내외 감염병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 여행객 증가로 인한 홍역 등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관리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매선침 치료가 만성 목 통증에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통증 질환에 매선침이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매선침은 바늘 형태의 침에 노가 없어지는 수술용 실을 결합한 특수침입니다. 치료 부위에 매선침을 찌르고 빼면 실이 남아 분해되면서 지속해서 자극을 주는 원리입니다. 매선침은 주로 안면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과 척추관절 통증에도 사용됐지만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상 연구를 통해 매선침이 만성 목 통증과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라든지 목을 좀 이렇게 너무 뻣뻣하게 계속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찌르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쑤시거나 약간 이런 통증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연구진은 만성 목 통증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4주 동안 매선침을 시술했습니다. 그 결과 매선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다른 일반 환자군보다 목 통증과 기능장애, 불안과 우울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은 삶의 질과 전반적 만족도도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선침은 특히 시술 직후보다 오히려 시술 뒤 5주 이후에 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시술 부위에 남아있는 특수 재질의 실이 계속 자극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선침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일선 한의원에서는 척추관절 통증 질환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매선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보안대책의학 저널인 JACM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새해 극장가의 코미디 영화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 관람객들의 웃음을 터뜨리며 흥행 대박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 안의 그놈도 인기가 많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인수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대박이 난다는 설정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역대 1월 개봉 영화 오프닝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흥행몰이 중입니다. 무엇보다 흥행 원동력으론 높은 우승 타율이 꼽힙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비트는 맛이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상황과 재밌는 대사들이 연속되는 매씬 그 코믹한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서 흥행 속도가 현재의 기세를 유지한 채 설 연휴까지 이어진다면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9일 개봉한 코미디 영화 내 안의 그놈도 성공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코미디 영화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와 왕따 고등학생의 몸이 바뀐다는 다소 뻔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15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블랙 코미디 영화 완벽한 타인도 극장가 비수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수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미디 영화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런 작품들은 좀 대사에 묘미가 있고 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 설 이후까지도 그런 인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다는 설정의 코미디 영화인 기묘한 가족도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코미디물이 올해 극장가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 달러, 12조여 원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30억 달러, 3조여 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이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CNBC는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은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 피해를 본 쪽은 임금이 체불된 연방 공무원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라며 특히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62%는 한국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한국 측의 주장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도 내각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상승한 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내부 여론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브라질의 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재난당국은 현지 시각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는 29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주민은 192명이며 500여 명은 정부가 설치한 구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